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유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온 거죠. 조진식을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에 나머지가 생긴다. 나머지 정리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리를 좀 생각해가면 되죠. 항등식을 기반하는 거니까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숫자, 즉 뭐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해서 0을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 원리, 그러니까 p1이 r이다 라는 이론을 좀 정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이제 뭐 1을 좀 대입하는 거니까요. P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 잘 모르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식을 쓰고 원리를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까지 풀이 가능하다. 이런 걸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이때 이제 K값을 구해달라. 뭐 근이 개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판별식 D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4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7 마이너스 K 이런 형태가 되겠고 중근이면 뭐 0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 개수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한 결과들 주어져 있을 때 A, B, B, C, CA 더하기 한 결과들은 어떻게 되냐. 곱셈 공식과 관련된 건 물어본 거죠. 그냥 이렇게 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배의 A, B, B, C, CA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것이 이제 곱셈 공식이죠. 그냥 대입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6, 28 더하기 이제 2배의 A, B, B, C, CA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뭐 이 좀 약분해서 좀 넣을까요? 약분 이렇게 좀 처리해가지고 그러면은 18에다가 여기 뭐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좀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 B, B, C, C에 이렇게 처리 곱셈 공식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뭐 제곱 강의 뭐 3개긴 하지만 이제 제곱거리니까 고등학교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다음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C걸 구해달라고 물었는데요.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 조립제법이죠. 3,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뭐 개수의 총 합이 0이 돼가는 거니까 1이 인수가 되겠죠. 3 처리해주면 곱하기해서 3 쓰면 5가 되겠고 5에 2 되겠고 2에서 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인수분해 하려고 좀 애를 써야겠죠. 1, 3에다가 1, 2 처리해주면 이제 크로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전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x-1, x 플러스 1,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아이고 3x 플러스 2를 좀 맞았었는데 그럼 이제 a 값은 2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은 하나가 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상쇄되는 거니까 전체 정답은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고차식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이제 조립제법이다. 이런 부분들 뭐 기본적인 틀 형태가 이제 확실하게 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인수분해의 원리가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지수가 많은데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B값은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만드는 값이니까 2를 좀 써야 되는 거니까 A값도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A값, B값은 얻어졌고 3, 그 다음에 6을 쓰게 되면 이제 5가 되겠고 10을 또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어이구 요게 C에 해당한가요? 그럼 이제 6 이렇게 처리되겠고 12 처리돼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9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제 문자값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나머지 R 맨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 R이니까요. 그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A에 해당하는 것은 2였고 B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 C에 해당하는 값은 10에다가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9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플러스 1까지 처리해주면 정답 2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틀 나눴을 때 이제 1차로 나눴을 때는 역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구해갈 수 있겠고 뭐 인수분해 할 때도 이 조립제법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근의 서로 다른 네 근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괄호 부분이 똑같은 거니까요. 잠시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해서 형태적인 요소를 좀 살펴가면 되겠죠. 그러면 2, 6, 12가 되는가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각각 2차식에서 이제 두 근에 곱해주면 또 감마 델타 이렇게 해서 두 근에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6 되겠고 이 근을 또 다시 한번 좀 곱하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1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을 이렇게 괄호 묶여진 부분들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살짝 다른 문자를 바꿔 즉 치환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효율적인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해를 구해서 지금 2차 연립을 하게 되면 답이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연립은 이제 풀이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2차 항 중에서 0이 되는 항이 있다면 이 식이 이제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풀이 원리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2y인가요?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2y는 0 이런 부분을 하고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부분들 하고 둘로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1차가 나왔으면 이제 1차는 이제 요 2차식에 대한 대입해주면 되는데 x 값은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이걸 대입해주면 2배의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4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4y 제곱 8y 제곱이니까 7y 제곱이니까 y 제곱은 7입니다라고 돼서 y 값들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y 값이 루트 7 이렇게 처리되면 x 값은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되겠고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7 되게 되면 이제 x 값은 2 루트 7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좀 불만 되게 되는가요? 이제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y에다가 뭐 x를 좀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2x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49가 되는 거니까 뭐 x 제곱은 49 이렇게 처리가 돼서 x 값이 7 이렇게 되면 이제 y 값도 7입니다. x 값이 마이너스 7 되게 되면 y 값도 마이너스 7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둘을 좀 더하게 해가는 거니까 더하기 할 때 뭐 7 이렇게 더하게 해서 14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즉 는영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인수분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라고 풀이 방법을 좀 정확하게 잘 익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가장 기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 1차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입에 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간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형태적인 요소들 확실하게 좀 공부한 다음에 풀이 좀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식을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루트 안에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걸 뭐 루트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i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데 복소수 관련 문제가 나온 거죠. 루트 3i 루트 12i 루트 3i 루트 12i 이렇게 열심히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2i 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에 6 처리해주고 있고 i 만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죠. i제곱은 요건 좀 약분해서 루트 4니까 결과 자체는 좀 뭐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약분되게 되면 또 어떻게 했을까 2분의 1인데 i가 좀 유리화를 좀 i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플러스 되면서 i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 i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b 값 그러면 마이너스 하하고 2분의 1을 좀 곱하기 해서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연산과 관련된 거 나왔을 때는 루트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을 이제 복소수 i 형태 허수 단위 형태로 좀 고쳐서 연산을 진행하면 될 거니까 이렇게 연산법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식이 길게 주어졌는데요. K값, 세분값이 중근을 갖습니다.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판별식을 좀 써가면 되겠죠. 짝수공식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계산 결과 중근이니까 는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K 값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등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를 이제 K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빈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이번 기회에 또 이제 확실하게 좀 익혀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부분들은 K 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좀 덩어리 됐을 때니까 덩어리를 묶어서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K 처리해 주겠고 A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해 주겠고 빼기 K 제곱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A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항등식 이런 형태에 좀 처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부분이 는 0이 된다는 여기는 이렇게 K 앞의 개수, 이렇게 이제 상수항 부분들이 각각 이제 0이 되게 하는 이런 형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 A 플러스 1이니까 여긴 0이 되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 마이너스 B는 이꼴 처리해서 B 값은 2입니다라고 또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그러면 당연히 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큰 형태 좀 살펴봤을 때 2차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살피고 그 부분들이 이제 K 값이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K 항등식 이렇게 좀 살펴가는 큰 틀의 절차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자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킬 때 둘레의 길이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가운데 여기 좀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되는데요. 이거 좀 살펴볼까요? 1, 2에다가 1, 1에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처리해주게 되면 가식을 좀 쓰게 되면 A-B에서 C 제곱이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A-B 그 다음엔 2A 플러스 B, C 처리되겠고 여기는 A 공통 나가면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A-B라는 인수가 공통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C제곱에 2A 플러스 B에다가 C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A에다가 A 플러스 B가 이렇게 인수가 남는 거죠. 그럼 이제 A에 A 플러스 B 해서 1,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 A 처리가 되겠고 C 플러스 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데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길이니까 0이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보면 변 길이가 AB가 같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다. 이런 뜻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때 이제 나 조건을 보게 되면 5A 더하기 3B는 이퀄 5C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AB 값이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같은 문자로 처리지면 5A는 이퀄 5A 더하기 그러니까 8이라고 써야 되겠죠. 8A는 이퀄 5C입니다라는 이런 관계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B가 돼 있으니까 A 값은 이렇게 5K입니다. 이런 형태 B 값 여긴 또 8K입니다. 이렇게 해서 B를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좀 수선의 발을 좀 이렇게 좀 내리게 되게 되면 여기가 4가 되겠고 5니까 여기 3K 4K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살펴갈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넓이가 좀 12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8K에다가 높이를 3K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이 10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이제 4, 3, 10이니까 K제곱은 1이 돼서 이제 K 값이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럼 둘레의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둘레의 길이는 K 값으로 좀 살펴보면 5K, 5K, 8K 해가지고 18K 이렇게 처리되는데 K 값이 1 되는 거니까 변 길이는 1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는 맨 처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다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당식 fx를 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거 이제 주어진 정보를 포함한 이제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조금은 좀 까탈스러운 건데 그 패턴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3차로 나눴으니까 기본은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2차를 좀 생각해가면 되는데요.
이제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제 우리가 숫자 집어넣게 되면 정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죠. x-2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치면 이쪽은 뭐 나누기가 좀 일부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체가 필요 없고 이쪽이 좀 더 나누기가 되는데 그럼 이제 2차식이니까 2차항의 개수인 a가 이제 몫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a의 x-2의 제곱 처리되겠고 이때 주어진 나머지는 이제 x- 이렇게 처리해서 나머지를 좀 써가는 부분들이 불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 F1 이걸 이용하면 되죠. F1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은 이제 어차피 0이 되겠고 뒤 부분들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에다가 그냥 A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입니다라고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x-2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전개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x 4 8 그다음 또 물론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번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 포함한 이런 부분들 키포인트는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이제 정보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이게 좀 직접 나누기를 한다면 몫이 a가 생기겠고 나머지가 이렇게 x-를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미지수 이제 하나만 남고 bc가 이제 다 사라지는 역할이니까 문자 두 개를 소거해가는 역할에 해당하는 식쓰기 이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이거 좀 산수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나와 있습니다.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뭐 나머지 정리 조금 복잡하더라도 가장 기본을 열심히 좀 잘 지켜가면 풀면 되죠.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3의 n 플러스 2의 x-3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뭐 기본 원리 좀 지켜가면서 푸는 거니까요. x-3으로 나누는 거죠.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기. 잘못 쓸 뻔했네요. 기본적인 항목들 일단 주어진 시간 3을 좀 대입하면 되죠. 풀이 원리니까 3을 대입해주면 3의 n제곱 9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이쪽은 뭐 0 이렇게 처리되가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얻어지죠. b는 이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관계식을 구해서 주어진 시기에 좀 대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침착하게 잘 대응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짝을 잘 지으면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xn 제곱에다 x 제곱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마이너스 3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요 과정이 이제 어려운 거죠. 관계식 구해서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고 이제 원래 주어진 식을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의 n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3을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3의 n 제곱에 6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긴 0이고 여기가 이제 3의 n 플러스 2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이게 이제 또 약분이 이렇게 또 지워지죠. 6 플러스 a는 이꼴 3의 제곱인 9 이렇게 써서 a 값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이 3 나왔으면 b 값은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쳐서 이제 b 값도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먼저 더하기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좀 시간이 좀 걸려가는데 일단은 뭐 가장 기본식이 좀 쓰고 대입해서 또 0되는 풀이 원리 적용해가지고 관계식 만들고 그 관계식을 대입해서 그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 요 절차죠. 요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지켜가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처음엔 조금 복잡하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주어진데 y 절편이 t군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y 절편에 따라서 좀 개수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죠. y 절편이 1부터 10까지 쭉 되어 있을 때 교점 개수는 어떻게 되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절대각 그래프를 좀 잘 그려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을 좀 잡고요. x좌표 y좌표 3에서 만나고 y절편이 마이너스 9인데 꺾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3, 6, 9에서 그래프를 쑥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로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3, 9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이렇게 지날 때 근개수가 하나 둘 세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3이 3이다 이런 부분들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좀 작은 y절편이 좀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긋게 되게 되면
되게 됐습니까? 두 개만 나죠. 그러니까 G1하고 G1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개입니다.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열심히 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G4부터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과연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구가 Y절편이니까 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쓱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때까지 접할 때 부분이 세 개가 되는데. 접할 때 K값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따져보게 되면 9가 이렇게 만나는 보니까 9를 이렇게 지날 때 부분까지는 당연히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9가 되는데 이게 좀 중간에 또 10이 또 더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4개라는 거 확실하고. 그럼 이제 접할 때 t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꺾어져 올라간 부분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하고 그럼 x 플러스 t하고 만날 때 이 t 값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t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되겠고 판별식 t를 살피면 b제곱 마이너스 4 4배의 t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4t 37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37 10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10은 좀 더 위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해당 문제 있다는 이제 g10은 이제 두 개가 되겠고 여기 9까지가 4개가 되겠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좀 계산도 하고 그래프에서 이제 답의 이제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전부 다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몇 개인가요? 6개는 4가 되니까 24이 되겠고 2가 풀리는 게 3개니까 6철이 되겠고 그 다음 3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3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군요. 되죠? 절대값 그래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다가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연습한 기회를 삼아서 이 정도 문제들은 좀 가볍게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요. 근을 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4 뭐 이런 게 주어진 정보가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제 베타 f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런 식은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좀 써가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것은 뭐 f 알파는 이꼴 베타분의 4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 있는 요식을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베타분의 4는 뭐 알파 이렇게 써가면 되죠. 됐습니까? 아하, 그럼 두 개 똑같은 식이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f 알파는 알파 이런 개념이라면 fx 빼기 x는 0 요거 형태의 식이 이제 근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a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이 위에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좀 대입해서 f1이 3이니까 3 마이너스 2는 이퀄 a에다가 우리가 좀 1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에다가 3이니까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a 값은 1을 해서 fx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fx가 어떻게 들어온가요? 이거 1 집어넣어서 전개할 때 이제 x도 이항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을 는 0으로 해주는 그런 오메가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요게 이제 오메가다 이런 얘기죠. 즉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이때 이제 오메가 세제곱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뭐 곱셈 공식하고 관련해서 양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8 이꼴 여기는 뭐 곱하기 하더라도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결과를 이용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식을 좀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이 정도 변형은 우리가 좀 가볍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1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x 세제곱 플러스 8 이런 부분도 또 연습을 통해서 허근 갖는 식들 사이의 관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학습 착실하게 좀 잘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15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fx로 2차로 나눈 거죠. gx 나머지가 gx다. gx는 그럼 뭐 1차식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x로 나눴다 1차로 나눴다 그럼 요거는 뭐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니까 일반적으로 나머지 이렇게 쓰면 R입니다 이런 형태. 마지막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세제곱 5x제곱 7x 플러스 3을 gx로 나누게 되면 qx 몫이 생기고 나머지 r이다 이런 형태가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r이다라고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r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모양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좀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 부분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는가요? 1573 이렇게 돼서 나누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4R 개수만 가지고 처리해도 되겠죠? 14R 이렇게 처리해서 7-R 3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또다시 1에서 14R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를 하게 되면 3-R 3-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gx가 3-R 공통에다가 x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 됐다 이런 뜻인가요? 됐습니까? x 플러스 1이란 이렇게 인수가 좀 보이는데 주어진 식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1573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게 되면 88 이거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다가 4에다가 마4 그러면 3 마3 해서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을 아까 gx가 3 마이너스 r에 x 플러스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이제 나머지를 r이라고 했는데요. 인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게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r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gx 값이 주어진 부분에서 r에다가 0을 쓰게 되면 3의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서 g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문제에서 g3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g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3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차수와 관련해서 fx 차수가 2차니까 나머지는 1차로 나누면 상수 그런 관계에 의해서 fx 모양 그다음에 집적도 나누기 그다음에 또 인수분해에서 식의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은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항식 px 인수 중에서 x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한다. 이제 서로 다른 a 값을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식을 좀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그냥은 좀 잘 안 되겠고 주어진 식이 개수가 이렇게 좀 이제 대칭 구조가 됩니다. 이 특징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들로 전체를 좀 공통이 이렇게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가운데를 나눴습니다라고 해도 되겠죠. 관련돼 있는 x제곱 쓰겠고 상수항 파트 부분을 x제곱분을 이렇게 좀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는 a 공통의 x 더하기 x분의 1 가운데를 나누기 해서 2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부분들하고 이게 좀 연결돼서 이게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공통을 끄집어내면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데 이때 이제 x제곱을 이제 곱하기 해서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x를 이제 또 하나씩 이렇게 곱하기 해서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뒤쪽 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개수가 있는 상수항이 하나다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거에 이제 제곱 이런 형태가 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판별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 되거나 하니까 a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 이 완전 제곱 형태 표현을 이렇게 바꿨군요.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각해 이런 1차식이 한 개가 된다. 식이 두 개인데 하나다. 중근이 돼야 되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4가 되겠고 합해서 8 정답은 8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재미난 표현들 등장해 있는데 이런 표현들 좀 잘 익혀서 나중에 좀 당황하지 않도록 학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수가 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차수 부분들 나눠서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식이 최대값, 최소값 차가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간격이 1이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거죠. 간격이 1입니다라는 얘기. 최대 최소 간격이 1인데 차가 2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거 좀 살펴가야 된다면 최고차가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제곱 이런 그래프에서 차이를 좀 이렇게 간격 차가 이제 1돼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차가 이제 2가 되도록 하는 이런 k 값이 뭐가 존재하는지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k 제곱 해주면 2k 플러스 1 처리되는데 이 간격이 지금 2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이 대칭축을 여기 지금 꼭지점을 0이라고 봤을 때 2분의 1 이런 부분들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재미난 표현이네요. 그럼 이제 반대편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어쨌든 간격 차가 1 됐을 때 되는 부분들은 중심에서부터 2분의 1만큼 떨어진 부분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불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 이 참수를 이제 제대로 그려가게 되면 대칭축이 1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간격은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5까지 이런 부분들이거나 이렇게 간격을 제대로 살펴보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부분들일 때 최대 최소 차이가 뭐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족해주는 실수 A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빼기 2분의 1이니까 아이고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그죠? A에서 더하기 빼기 2분의 1은 형태로 그렇다면 이 A 값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고 그럼 여기 간격이 결국은 1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럼 A 값은 0하고 2가 정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을 구해달라. 정답은 2를 표시해 가는 건데 풀이의 키포인트 부분들은 이 참수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차가 2가 되는 이렇게 이제 값을 이렇게 구해서 이런 것을 구해가는 이게 지금 아이디어죠.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좀 있는지 이게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문제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은 도대체 뭔지 뜻 파악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꼼꼼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fx식이 주어졌을 텐데 어이쿠 제곱하고 관계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좀 잘 알아봐서 주어진 식을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상수 BQ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 되겠고 주어진 식은 이게 좀 x 세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할 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들인 거죠. 마이너스요. 이게 또 좀 엉터리 같이 하고 있네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다라는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은 알파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베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f 알파 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제 5 알파 뭐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알파 제곱 차수 높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베타 이렇게 바꿔갈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 알파 부분들도 그럼 이제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f 이쪽 뒤쪽에 있는 베타 제곱 부분들은 f 알파는 이꼴 5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관계가 있다. 식을 이렇게 바꿔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살짝 까탈스럽군요. 그렇다면 뭐 주어진 식은 fx 더하기 5배의 1 더하기 x 이렇게 된 식. 요게 이제 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좀 식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차수가 뭐 다행히 2차 이렇게 됐으니까 주어진 2차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건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라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다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군요. 마지막에 계산은 좀 쉬운데요. 주어진 부분들 대신 또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좀 처리하라고 됐으니까 16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뭐 답은 또 30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처리들은 무난하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뭐 과정 자체에서 지금 이제 이 제곱되어 있는 부분들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어간다면 너무너무 불편하죠. 이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관계식 만들고 또 이제 베타도 집어넣어서 관계식 만들어 가지고 풀어가면은 뭐 연산해서 뭐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우 불편하니까 우리가 주로 오메가를 가지고 많이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식 주어진 식이라면 세제곱하면 1인데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알파 제곱을 베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뭐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알파를 또 이렇게 바꿔 놓은 거니까 이렇게 좀 변형해가는 이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도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5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라는 얘기는 f 마이너스 2 이렇게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결과가 1이다 라고 이런 관계식 하나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2차 방정식 한 근이 pi다. 근데 뭐 실수 이런 조건이 있는 거니까 뭐 켈렉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 마이너스 i도 근이니까 뭐 근거계에서 이런 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두 근에 곱해주면 2p는 이꼴 식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관계
두근의 곱은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는 뭐 B다라는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계 위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요? 4에다가 마이너스의 2배 주니까 플러스 4P가 되겠고 B에다가는 P제곱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결과 1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소가되면서 이게 P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꼴 제로 되는 거니까 P 값은 마이너스 2다 해서 P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4가 되겠고 제곱하니까 B 값은 5에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F5를 구해달라고 되는데요. 그럼 이제 F5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5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25에다가 A 값이 4가 되게 되면 5, 4, 20에다가 또 여기 또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5, 20에서 이제 정답은 5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2차 방정식의 뭐 켈레근 이런 내용들 나머지 정리해서 뭐 정보 관계식 결국은 뭐 켈레근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거 계수 관계 평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열심히 조사했던 이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에 이제 함수 표현돼 있다라고 해서 방정식 이론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판단을 좀 해가면서 근거 계수 관계 이론들 착실하게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근의 곱은 6이다 이런 얘기는 뭐 fx 자체가 그러면 이제 x제곱인데 제곱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차의 개수 그러면 a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형태를 좀 넣으면 되겠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이런 산수를 해달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66 더하기 해서 12는 5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는 5 이걸 지금 산수해야 되는 거죠. 4에다가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는 2a 플러스 12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가 1에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2a는 13에서 빼는 거니까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8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4에서 fx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x를 좀 구하라고 했는데 a 값이 얻어졌으니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참수 최대치수는 뭐 그래프 모양 대칭 쭉 쓱 그려가면 되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모양으로 처리해주면 주어진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제한 변역은 뭐 0부터 5입니다라고 표시하게 되면 대칭 쪽에서 먼 쪽이 5니까 5를 대입해주면 최대값 그래서 이제 최대값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fx 좀 다시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됐을 때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하니까 25, 20 빼니까 5에다가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최소값 이렇게 구하게 되면 최소값은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8에 4, 마사 플러스 2 해서 최소값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값, 최소값. 이 참수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 대칭축 표시, 제한 변역 표시,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이런 절차만 좀 밟아가면 확실하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p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이쿠 주어진 식 좀 만족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군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rx라고 할 때 r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qx-1의 제곱 형태가 되어 있고 qx 제곱 형태가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들이 이게 x-1로 나눠진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px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이쿠 1인 당식이 주어진데 아이고 이런 거 풀려면 힘든데요. 3차 당식 아이고 그럼 이게 몇 차인가요? 3차 이거 6차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어쨌든 주어진 정보들은 뭐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0되는 숫자를 좀 대입하는 게 키포인트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q0의 제곱에다가 q1의 제곱 이런 결과가 0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q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q2의
제곱하면 0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Q0, 그러면 Q1 이런 부분들, Q2까지 되는데 다 이렇게 0이 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차당식 QX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고차 계수가 있다라고 됐으니까 우리가 뭐 QX를 이제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X, X-1, X-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 됐다면 우리가 이제 PX를 또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 주어진 식에다 이거 전부 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X-1, X-2, X-3 이런 부분들 제곱, QX-에 X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는 X-1, X-2에 또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X-1, X-2, P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은 이제 여기 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제곱이니까 사라지고 나서도 하나씩 더 있으니까 X-1, X-2에다가 공통이겠고 X-3의 제곱에다가 X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PX다라고 해서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PX를 이런 식을 또 이제 다시 뭐로 나누는 거였죠? QX로 나누는 거죠. 와. PX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X, X-1, X-2로 나누게 되면 뭐 몫이 생기겠고 그다음 나머지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지는 그런 형태니까 이쪽도 X-1, X-1 인수가 있는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2차 되는데 이렇게 나눠 떨어지니까 이런 인수를 갖습니다. 오, 요게 이제 F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때 이제 0이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에 이제 X에다가 0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2에다가 여기는 3, 9에다가 곱하기 9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0이니까 나눠 떨어질 거고 여기는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9입니다라고 해서 나머지 RX라는 부분들이 9 곱하기 X-1입니다라고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겠죠? R 4를 구해달라. 4를 좀 열심히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하니까 6, 9, 54입니다라고 해서 정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아이고, 상당히 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식 형태들이 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아이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를 잘 지켜가면 되죠. 여기 대입하니까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그러면 이제 00 돼가는 거니까, 이런 인수에 의해서 QX를 좀 만들어 가겠다. 1차적으로 이제 좀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정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분해서 지워지고 나서도 이제 공통 인수가 돼서 이제 PX를 찾았고 나누기 한다고 했을 때 요거 쓰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나눠 떨어져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3차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 2차가 돼야 되는 그런 특징. 되죠. 요걸 좀 살펴가는 이식 이렇게 여기 뭐 부탁되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좀 연산이 좀 길어져 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가면서 식을 써가는 이 부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0을 이렇게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그 수식 사이의 관계가 좀 까탈스러운 요소들, 정확하게 알아야 될 요소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복습 통해서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익혀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좀 실력산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